2026년 6월 현재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는 단연 고대역폭 메모리 HBM입니다. 엔비디아의 AI 칩이 시장을 장악하면서 이 칩에 탑재되는 HBM의 공급망은 사실상 반도체 산업 전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그 중심에는 SK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2026년 1분기에만 엔비디아에 약 52억 달러, 한화로 약 7조 원 규모의 HBM을 공급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SK 하이닉스의 2026년 전체 HBM 생산 물량이 이미 완전히 매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수요가 공급을 훨씬 초과하는 구조적 공급 부족 상태가 올해 내내 지속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SK 하이닉스는 2025년 4분기 기준 글로벌 HBM 매출의 약 57%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22%, 마이크론이 21%를 차지한 것과 비교하면 SK 하이닉스의 독주 체제가 얼마나 공고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유율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인 블랙웰 시리즈에 HBM3를 독점 공급하면서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SK 하이닉스의 독점적 지위는 단순한 물량 공급을 넘어 엔비디아와의 기술적 동맹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SK 하이닉스는 2013년 AMD와 함께 HBM을 최초로 개발한 이후 엔비디아와 긴밀히 협력하며 기술 로드맵을 함께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파트너십은 새로운 경쟁자가 따라잡기 어려운 진입 장벽을 만들어냈습니다. UBS는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차세대 플랫폼인 루빈에 탑재될 HBM4 물량의 약 70%를 공급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최소 2년 이상 SK 하이닉스의 독점적 지위가 유지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SK 하이닉스는 이미 HBM4 양산 체제를 세계 최초로 구축했으며 복수 고객사와 인증을 완료해 안정적인 초기 물량 확보에 유리한 위치를 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러한 독주 체제에 균열을 내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인 베라 루빈 NVL7C와 같은 최상위 제품군에 HBM4를 독점 공급할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삼성전자는 경쟁사들이 1B D램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한 세대 더 진화한 1C D램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HBM4의 최대 속도를 국제 표준보다 40% 이상 높은 13Gbps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삼성전자의 강점은 메모리 반도체를 넘어 파운드리와 첨단 패키징을 모두 보유한 원스톱 솔루션에 있습니다. 설계부터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로직 메모리 통합 솔루션은 TSMC조차 갖지 못한 삼성만의 경쟁력입니다. 삼성전자는 평택 슈퍼팹을 HBM4 전용으로 전환하며 월 8만 장의 웨이퍼 생산 체제를 구축하고 2026년 메모리 설비 투자를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해 HBM 월 생산량을 17만 장에서 25만 장으로 증설할 계획입니다. 마이크론도 빠르게 격차를 좁히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분기 매출 239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96% 성장했고 이미 2026년 전체 HBM 공급에 대한 가격 및 물량 계약을 확보했습니다. 마이크론은 또한 유일한 미국 기반 메모리 빅3라는 전략적 이점을 활용해 버지니아주 팹에 20억 달러를 투자하며 미국 내 첨단 D램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2026년 글로벌 HBM 시장 규모는 약 480억에서 5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 기업들의 합산 점유율은 80%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K 하이닉스의 올해 HBM 매출 전망치는 41조 2천억 원, 출하량은 192억 GB에 달합니다.
이는 전체 메모리 반도체 매출에서 HBM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구조로 사업 포트폴리오가 근본적으로 변화했음을 보여줍니다. 삼성전자 역시 2026년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 50조 원 돌파 가능성이 제기되며 SK하이닉스는 HBM4 초기 물량 선점으로 영업이익률 40%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호황의 배경에는 엔비디아의 폭발적인 실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2026년 회계연도 1분기에 매출 816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85% 성장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성장률이 다시 가속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직전 분기 73% 성장에서 85%로 상승하며 AI 투자 사이클이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음을 시사했습니다. 젠슨 황 CEO는 최근 AI 수요를 설명하면서 한 단어로 압축했습니다. 바로 미친 인세인이라는 표현입니다. 엔비디아 경영진은 블랙웰과 차세대 베라 루빈 플랫폼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약 1조 달러의 매출 가시성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엔비디아의 총 공급 약정은 약 1,450억 달러로 급증했으며 재고만 3개월 만에 214억 달러에서 258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흥미로운 세부 지표 중 하나는 구형 H100 칩의 클라우드 임대 가격이 올해 들어 약 20% 상승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AI 수요가 최신 칩뿐만 아니라 구형 인프라까지 끌어올리고 있음을 의미하며 시장이 아직 성장 초기 국면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2026년 5월, 젠슨 황은 대만에서 열린 컴퓨텍스 무대에 섰습니다. 그는 엔비디아 최초의 윈도우즈 PC 전용 CPU인 N1X 프로세서와 RTX 스파크 슈퍼칩을 공개하며 AI를 클라우드에서 PC 로컬 환경으로 확장하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에이전트 AI의 시대를 선언했으며 이는 생성형 AI에서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AI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컴퓨텍스 직후 젠슨 황은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LG그룹 구광모 회장을 비롯한 한국 주요 기업 임원들과의 회동이 예정되면서 한국 증시는 폭발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10.1% 급등의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 LG전자는 이틀 연속 상한가인 29%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네이버도 16% 급등했으며 한국의 코스피 지수는 단 하루 만에 4%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벤트성 랠리가 아닙니다. KB증권의 제프 김 애널리스트는 젠슨의 한국 방문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엔비디아가 한국을 필요로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미 지난해 한국 정부와 삼성전자, 현대차 등 주요 기업에 26만 개 이상의 최첨단 AI 칩을 공급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번 방문은 AI 및 로봇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더욱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AI 메모리 호황은 한국 증시의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하며 아시아에서 TSMC와 함께 단 3개의 1조 달러 기업 반열에 올랐습니다. 두 기업은 한국 코스피 지수의 40% 이상을 차지하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주가는 올해에만 250% 급등했으며 일부에서는 아직 상승 여력이 절반 이상 남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러나 리스크 요인도 존재합니다. 첫째는 공급 과잉의 가능성입니다. 반도체 업사이클은 항상 과잉 공급으로 끝나기 마련인데 현재의 생산 능력 증설이 실제 수요를 따라잡는 데는 최소 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는 빅테크들의 자체 칩 개발입니다. 아마존의 트레이니움2, 구글의 TPU 등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자체 AI 칩 프로그램이 성과를 거둘 경우 HBM 수요의 성장 속도가 둔화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노동조합도
주목할 변수입니다. 2주 전 협상이 결렬되면서 파업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최근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직원 57천 상상 2명은 평균 5억 1,300만 원의 보너스를 받게 됐으며 일부 추정에 따르면 칩 부문 직원은 1인당 최대 6억 원에 달하는 보너스를 받을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또한 HBM 경쟁에서 뒤처졌다는 평가를 극복하기 위해 5월 29일 경쟁사보다 앞서 차세대 HBM4E 칩 샘플을 고객사에 출하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이 누리는 호황의 또 다른 배경은 구조적 공급 부족이 만들어내는 가격 지배력입니다. HBM 시장이 수요 초과 상태를 지속하면서 한국 기업들은 강력한 가격 협상력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AI 서버용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면서 일반 PC, 스마트폰용 범용 DRAM의 공급이 극도로 부족해졌고 HBM 한계 칩 생산에는 일반 DDR5 메모리 3배의 웨이퍼가 소요되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의 HBM 집중 전략은 범용 메모리 가격까지 2배 이상 폭등하게 만들었습니다. 2026년 메모리 수요는 DRAM이 30% 이상, 서버용 DRAM은 40%대 성장이 예상되지만 공급 증가율은 2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공급 부족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가격 책정권을 강화하며 지속적인 수익성 향상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플랫폼 베라 루빈의 양산이 본격화되면서 HBM4 시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본격적인 2라운드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엔비디아는 단일 공급업체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공급처를 다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삼성전자에게 시장 진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멀티벤더 체제로 전환되면서 이제 가격 경쟁력과 생산 능력이 수주 물량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삼성전자는 1C DRAM 기반의 고성능 HBM4로 하이엔드 시장을, SK하이닉스는 1B DRAM 기반의 안정성과 공급 신뢰성으로 물량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적 분화가 진행 중입니다. 두 기업의 경쟁은 한국 반도체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경우 엔비디아와의 독점적 공급 관계, HBM3E에서의 기술 선점 효과, 안정적인 수율과 공급망이 핵심 강점입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메모리 패키징을 아우르는 원스톱 솔루션, 일시 공정 기반의 초고성능 HBM4, 대규모 생산 능력이 경쟁 우위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HBM 시장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체급 싸움이 될 경우 삼성전자의 생산 능력과 시장 영향력이 더욱 돋보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2026년 6월 현재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는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2026년 AI 설비 투자로 약 2천억 달러를 계획하며 빅테크 중 가장 큰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AWS의 1분기 매출은 376억 달러로 15분기 만에 최고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와 여기에 탑재될 한국산 HBM의 수요는 당분간 식을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우위와 공급망 내 독보적인 위치 덕분에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AI 생태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했으며 이는 젠슨 환기 SK하이닉스의 성과를 강조하는 가장 실질적인 이유입니다.